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수록 몸이 점점 약해진다는 말 당연하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줄어들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그는 현재 54세이지만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이고 몸 상태도 더 좋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 상태는 지금 20대보다 더 좋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였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싱클레어 박사의 과학 기반 장수 비결을 5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3번, 단 10분이라도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걷기, 계단, 오르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어떤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찰 정도로 강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을 몰아보는 거예요. 그는 이 상태를 저산소 스트레스 하이포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가 오면 몸은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되고 그 결과로 노화를 억제하는 반응들이 활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류가 증가하고 근육이 생성되며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고 장기를 보호하는 물질들이 분비된다라고요. 단순한 걷기라도 약간 빠르게 걸어서 숨이 차는 정도까지 올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질병 발병률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매일 한 끼 식사만 하거나 하루 6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마치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을 먹지 않고 커피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저녁 한 끼만 식사를 하죠.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는 이유는 바로 자가 포식이라는 생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오래된 단백질과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화와 질병을 막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가 제안하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6시간은 공복 유지, 배고플 땐 물, 차, 블랙커피로 허기 조절. 23주만 꾸준히 해보면 간이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당도 안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배고픔도 줄고 집중력도 훨씬 향상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을 먹으라는 독특한 조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싱클레어 박사는 제노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이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화합물 폴리페놀 같은 것들인데요.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 많이 생성되며 노화 억제 유전자인 설투인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식물을 권장하는데요. 유기농으로 자란 채소, 색이 짙은 잎 채소, 시금치나 케일, 보라색, 붉은색 뿌리 채소, 비트, 말차, 녹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을 먹으면 내 몸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도 된다라고요. 네 번째, 보충제 섭취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3가지 보충제를 소개했는데요.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판매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은 포도 껍질에서 유래한 천연 폴리페놀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레스베라트롤을 매일 아침 요거트에 섞어서 먹는다고 말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라 앞서 언급한 제노호르메시스 이론과도 연결되죠. 두 번째는 NMN, 정확히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B3 계열의 보충제로 우리 몸에서 나드라는 분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D는 세포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는 NMN을 통해 젊은 시절 수준으로 NAD를 회복시키고 그 결과 세포의 회복력과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세 번째는 메트포민입니다. 이 보충제는 원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을 위해 처방되는 약인데요. 클레어 박사는 비당뇨 환자에게도 장수와 관련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메트포민은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는 예방적 차원에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보충제 중에서도 그는 특히 NMN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분이 바로 NAD, 나드 생성을 촉진시켜서 노화 억제, 유전자인 sirtuin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5가지 음식을 식단에서 철저히 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설탕입니다. 그는 설탕이 단순히 당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지방간이나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세포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탕 섭취가 암세포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흰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 후 급격한 혈당 저하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안개, 피로감, 폭식 충동이 생깁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오렌지 주스나 흰 토스트 한 장만 먹어도 하루 컨디션이 망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집중력 저하와 정신적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물론 고기의 풍미는 인정하지만 싱클레어 박사는 장수를 원한다면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더 좋다고 강조하네요. 식물성 단백질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 서투인과 mTOR 경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그는 유당 불내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섭취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이 mTOR 유전자를 자극해서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유제품을 줄인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혈액 지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 특히 일상적인 음주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연구들로 근거로 하루 한 잔의 술도 장기적으로는 해롭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피노누아 와인만큼은 예외적으로 가끔 섭취하기도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와인은 스트레스를 받은 포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노호르메시스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마무리하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입니다. 라는 싱클레어 박사의 말처럼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사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걷고 색이 진한 채소를 먹고 설탕과 고기를 줄이고 내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것. 지금의 나의 선택이 5년, 10년 후에 나를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의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뿅!